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A클래스 세단입니다. A클래스가 4세대로 진화하면서 해치백과 세단으로 이 바디 타입을 두 가지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2019년 작년 서울모터쇼에서 실물이 공개가 됐었고요. 글로벌에서는 2018년도에 소개가 됐죠. 국내에는 A220 세단과 A250 세단 두 모델로 출시가 됐고요. 2.0 가솔린, 2.0 터보 가솔린 모델인데 출력을 조금 차이를 두고 그리고 연료 효율성을 조금 다르게 해서 A220과 A250 포매틱, A250 같은 경우에는 4바퀴 굴림입니다. 앞바퀴 굴림 기반의 4바퀴 굴림이고요. A220 모델,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모델은 앞바퀴 굴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클래스처럼 작은 차 1시리즈나 A클래스나 A3 같은 경우에는 세단보다는 해치백이 디자인적으로 더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A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비율이 제법 괜찮습니다. 이 전체적인 차의 크기를 보면 4500mm가 살짝 넘고요. 크기만 놓고 보면 아반떼나 K3 보다도 전체적인 길이와 크기는 좀 작아요. 하지만 휠 베이스가 2700mm가 넘어서 실내 공간 크기를 좌우하는 휠 베이스를 놓고 보면 K3나 아반떼보다 넉넉합니다.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의 어떤 디자인 흐름은 최대한 단차를 좀 줄이고 뭔가 면을 좀 강조해서 군더더기가 없고 좀 깔끔하고 부드럽고 우아한 면의 라인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닛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런 타입을 아일랜드 보닛이라고 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뭔가 섬처럼 보닛이 이렇게 이 앞범퍼나 프론트 그릴 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섬처럼 이렇게 분리가 돼서 떠 있죠. 최대한 단차를 좀 줄였어요. 앞범퍼도 전체적으로 그냥 크게 통으로 딱 갖다 박아놔서 뭔가 부드럽고 차가 작은 차지만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좀 넓고 크고 좀 당당하게 보이려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프론트 범퍼 같은 경우에는 도트 무늬의 커다란 벤츠 엠블럼 그리고 한 줄짜리 가로 바가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는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헤드램프 안에 데일라이트 DRL이 기역자로 이런 타입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지금 방향지시등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주간주행등과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이렇게 겸하는 구성이에요. 막혀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에어로다이내믹 공기역학 성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디테일은 이 모델은 없습니다. 휠을 좀 보면요, 기본적이고 저렴한 10스포크 벤츠 휠이에요. 타이어 사이즈는 2055R 17인치네요 2.0 터보 가솔린에 190마력이죠 무난한 출력 성능의 17인치 타이어면 제가 좀 이동을 하면서 운전을 해봤는데 편하고 뭐 좀 안락한 편이에요. 2055R 17인치니까 꽤 승차감이 좋겠죠. 타이어는 피렐리 신트라토 P7이라고 하는 타이어가 껴져 있네요. 옆모습을 좀 보시면 캐릭터 라인이 두 줄로 깔끔하게 처리가 돼 있어요. 헤드램프 끝에서 시작해서 사이드미러 아래를 거쳐서 테일램프까지 쭉 이어지는 선명한 캐릭터 라인이 하나 쫙 치고 있고요. 그 아래로 도어 하단에 희미하게 뒤로 갈수록 조금 올라붙는 두 줄 캐릭터 라인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3박스 스타일의 세단이죠. 실제로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차가 그렇게 왜소하거나 작아 보이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뭔가 옹색하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실제로 보니까. 루프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로 전체가 유리는 아니지만 3분의 2 정도가 썬루프 자리가 차지하고 있고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똥똥하지 않나, 통통하지 않나 싶은 느낌인데 벤츠라는 엠블럼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저렴한 디자인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 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괜찮아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면을 강조해서 그리고 LED로 테일램프는 Y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범퍼의 머플러 팁을 보면 듀얼 머플러 팁처럼 크롬으로 마무리했지만 저거는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고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지만 안으로 꽤 많이 들어가서 이게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실제 머플러 팁 같아요.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죠. 이 트렁크는 수동입니다. 수동이지만 스프링이 그냥 딸깍하고 버튼을 올리면 열릴 때는 그냥 텐션 있게 열립니다.
저 4대2 대 4로 뒷시트를 접을 수는 있는데요, 시트에 뭔가 레버나 그런 것들은 없어서 뒷시트를 접으려면 여기 보이는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 트렁크 안쪽에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뒷시트를 접을 수 있어요. 레버를 당긴다고만 해서 뒷시트가 자동으로 접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뒷시트를 폴딩해서 뒷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해치백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트렁크의 공간 면적 자체는 넓다고 해도 이 해치백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에 폭에 제약이 좀 없잖아요. 근데 트렁크는 아무래도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3박스 타입이다 보니까 이 높이의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제가 두루두루 좀 써보면 해치백이 어떤 뒷공간의 실용성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접어보면 꽤 공간이 넓고 깔끔하게 이렇게 이어붙어 있고요. 평평해서 낮고 부피가 큰 짐을 부리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트렁크 바닥을 한번 들어볼까요? 펑크3 키트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히든 숨어있는 트렁크 바닥 공간은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부피가 낮고 작은 자잘한 짐들 정도만 넣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바닥 같은 경우에도 뭔가 여기다 이렇게 고정해서 걸어놓거나 그럴 수 있는 고리 같은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드러낼 수는 있네요. 여기 손잡이도 있어서요. 손잡이가 있긴 한데 이게 뭔가 이렇게 걸어서 편하게 당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홈만, 구멍만 파져 있어가지고 닫을 때는 좀 힘드네요. 자, 그러면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은 기본적으로 좀 묵직한 편이고요. 근데 여닫이는 질감이 뭐 아주 고급스럽거나 두툼하면서 부드럽게 텁하고 이렇게 여닫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A220 세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감성 품질이 좋진 않아요. 이 정도에서 1단계, 이 정도에서 2단계, 마지막으로 3단계 다 열리는 게 이 정도 폭이에요. 도어 안쪽을 보시면 우레탄으로 처리해 놨고요. 이거는 뭐 하이그로시에 이런 패턴을 넣은 것처럼 현란하고 좀 화려하고 좀 특이하게 패턴들이 들어있는데요, 제 취향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경을 써놨어요. 시트 메모리는 특이하게도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3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요. 벤츠는 항상 그렇듯이 등받이와 각도 조절, 높낮이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조절이 되고요. 열선은 3단계까지, 통풍은 빠져 있습니다. 자리만 있고요.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좀 드러나 있는데요, 차급을 생각하면 여기는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놨고요. 시트도 무난해요. 네, 인조 가죽이긴 한데요, 그냥 뭐 이 정도면 적당하게 이 급에서는 그냥 이 정도면 돼 라고 할 정도입니다. 요추 받침대를 조절하는 버튼은 이쪽에 여기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무릎 길이를 조절하는 건 수동으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 정도까지 무릎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은 이렇게 전동으로 맞춰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운전석 옆자리는 다 수동입니다. 수동이다 보니까 메모리 같은 건 없고요. 열선만 3단계로 들어있고, 뭐 무릎 길이 조절도 수동으로 이렇게 되고요. 이쪽으로 다이얼과 이건 높낮이를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이더라고요. 이 방석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레버가 있고요. 이 뒤쪽 이 커다란 레버가 등받이를 각도 조절하는 레버예요. 그래도 또 이 요추 받침대를 조절하는 건 전동입니다. 네, A220 세단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의 전체적인 느낌은요, A클래스 해치백 모델, 그리고 C클래스나 CLA나 최근에 등장한 벤츠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커다랗게 하나로 이어붙어 있는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모니터, 요즘 벤츠 인테리어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죠. 이렇게 10.25인치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계기판이고요. 시인성, 화질, 선명도는 상당히 훌륭해요. 이게 딱히 이렇게 햇빛 가림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난반사가 되거나 왜곡이 있거나 그런 거는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무난한 크기, 그리고 재질감, 3시와 9시 방향에 운전할 때 손이 닿는 그립하는 부분은 좀 두툼해서 그립감은 괜찮아요. 패들 시프트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MBUX라고 하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 있어요. 볼까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실내 온도 좀 내려줘. 온도를 23도로 설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터치 스크린으로 제어하실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터치패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요걸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글씨까지도 인식이 가능한 마우스 손목 보호대처럼 이렇게 위에다 얹고 바로 여기서 사용을 하면 편하게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여기서도 이렇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셋 중에서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뭐 기능들을 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이 10.25인치 계기판부터 보시면 계기판 안쪽에 가운데의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햅틱 터치패드 같은 걸 통해서요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면 전체적으로 그래픽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세 가지 정도의 테마로 이 계기판의 전체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좀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 안에서 보시면 이 설정 안에 들어가 보면요, 시스템 안에 디자인과 스타일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디자인이 클래식, 스포트, 프로그레시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디자인은 클래식이고요, 스포트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뀌고요, 프로그레시브는 조금 더 진취적인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스포트로 더 볼까요? 눈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 깔끔해요. 그리고 A220 세단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도드라져서 매력적이에요. 지금 웰빙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다양한 색상, 이 개별 컬러 색상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고를 수도 있고요, 멀티 컬러를 적용하면 몇 가지의 정해져 있는 이 색상들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필러 천장, 필러와 천장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관리하기 편한 까끌까끌한 재질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있는 이 정도 크기의 개방감을 보여주죠. 한번 열어볼까요? 네, 다 열면 이 정도입니다. 더 이상 열리진 않아요. 기어 노브는 이쪽에 있고요, 얄쌍한 플라스틱으로 기어 노브가 있고 이런 소리가 납니다. 조금 더 뭔가 소리가 기계적이고 좀 더 날카로워서 잘 들리는 그런 소리로 바뀌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건 없습니다. 이 화려한 에어벤트 아래로 공조장치 관련해서 물리적인 버튼들이 놓여져 있고요, 토글 스위치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로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꽤 그립감이 좋은 고무가 달려 있어서 어지간한 휴대폰도 집어넣으면 잘 고정이 되고 충전 인식률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너무 과격하게 운전하면 휴대폰이 요동을 칠까봐 이런 특이한 레버도 있는데, 이게 근데 이 상하의 폭이 꽤 있어서 어쨌든 뭐 이런 특이한 것도 있네요. C타입 포트가 여기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C타입 포트가 있고요, C가잭 파워 아울렛도 있습니다. 요즘엔 그냥 이렇게 캡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C가잭이 있어요. 뒤에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요, 뭐 덮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특이하게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홀더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마우스 패드 같은 터치 패드가 있고, 내비, 맵, 내비는 없어요. 버튼만 있습니다. 라디오, 미디어, 전화, 카메라 화질은 제법 선명합니다. 뭔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눌러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모니터 자체의 크기는 꽤 넉넉하고 큰데 카메라가 보여주고 있는 시야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 센터페 시야 재질은 뭔가 우레탄 재질이긴 한데 약간 좀 끈적끈적하고 좀 뭔가 그런 느낌의 그립감이 좀 있는 재질이고요, 그리고 계단처럼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 있고 여기가 아주 볼록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운전석 옆자리 이 바닥을 보면
이 발 넣는 공간이 안으로 쑥 파고 들어가 있어서 레그룸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센터 컨솔은 꽤 깊이감이 있고 여기 이렇게 근데 약간 굴곡져 있는 이게 있어서 딱 사각으로 깊이 있게 파는 게 아니라서 좀 특이하네요. C타입, USB-C 타입 포트는 이 안쪽으로 2개가 더 있어요. 총 3개가 앞쪽에 마련이 돼 있네요.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좀 한번 맞춰보고 뒷공간으로 한번 가서 뒷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그룸은 제법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건 조금 아쉽네요. 공간이 그렇게 뭔가 고급스럽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 시트를 앞 시트의 뒤쪽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파놔서 그래서 레그룸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보였네요. 센터 터널 뒤쪽으로 고무 패드가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열어보면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USB-C 타입 포트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총 5개의 C타입 포트가 있네요. 에어 벤트가 뒤쪽에 따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이렇게 앉아서 보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조금 더 이 뒤쪽까지 파여 있으면 개방감이 참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좀 있긴 있네요. 헤드룸이 생각보다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아요. 암레스트 같은 건 없고요. 암레스트가 굳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가운데를 내려서 스키스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암레스트는 없습니다. 이것도 암레스트 대용으로 쓰기엔 너무 옹색해요. 뭐 헤드레스트도 있고 뒷좌석에 3명 자리가 있나 싶지만 그렇진 않아요. 옹색하죠. 이쪽과 가운데 좌석 보면 뿔룩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두툼해서 그냥 4인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겠어요.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도 그냥 크진 않습니다. 뒤쪽 도어 포켓은. 근데 여기 이렇게 긴 공간이 절묘하게 이렇게 딱 있어서 긴 물통 같은 거는 보관을 좀 할만할 것 같아요. 헤드룸이나 뒷공간의 여유는 전체적으로 좀 있습니다. 방석 길이가 좀 짧은 느낌이 없잖아 있고 약간 조금 너무 낮은가 싶긴 한데 등받이 각도도 좀 이렇게 앉아보면요 아주 편하지도 않지만 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이 앞타이어 옆으로 좀 공회전 상태에서 와봤는데 소음이 제법 있어요. 이게 터보 가솔린인데 가솔린 모델 치고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좀 맞춰보고요.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좀 높아요. 이게 지금 최대한 낮춘 상태인데 시트 포지션은 좀 높은 편입니다. 이 정차 중에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음을 좀 들어보면 아주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2.0 터보 가솔린 엔진의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9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0.6kg/m입니다.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초라고 해요. 대단히 화끈하지도 않지만 뭐 요즘 2.0 터보 가솔린 엔진에서 보여주고 있는 200마력 전후의 무난한 세팅이죠. 벤츠의 오토홀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능인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았다 띄면 바로 오토홀드가 걸리고 그리고 출발할 때 자연스럽게 가스 페달을 밟으면 편안하고 무난하게 부드럽게 출발하는 그 감각은 가장 자연스러워요. 다른 이렇게 뭐 오토홀드 기능이 있는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토홀드 기능이 있는 차들은 버튼을 눌러서 그걸 작동을 해보면 이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를 꽉 잡았다가 풀르는 어떤 이질적인 느낌도 좀 있고 해서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벤츠나 포르쉐 같은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로 오토홀드를 조작하는 건 참 써보면 써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승차감을 좀 놓고 보면 단단한 건 절대 아니고요. 좀 탄탄한 편입니다. 탄탄한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좋은 세팅이에요. 탄탄하면서도 적당히 승차감을 놓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핸들링은 비교적 가벼운 편이에요. 비교적 가볍고요. 무난하고 운전 시야는 상당히 좋습니다. 가속감이 이 가속 페달을 좀 이렇게 밟아보면요 7단 DCT 특유의 그 톱니를 물고 출력을 거의 손실 없이 전달하는 느낌이 꽤 좋고요. 근데 이게 속도를 좀 내면 생각보다 풍절음, 이 실내로 들이치는 바람 소리가 좀 커요. 아주 빠른 속도가 아닌데도 언더스티어가 생기면서 코너의 바깥쪽으로 앞바퀴가 좀 밀려나는 느낌이 좀 살아있는데요. 언더스티어가 이런 성향이 기본적으로 운전이 조금 더 다루기가 쉬워요. 속도를 줄이거나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도 뭐 원하는 코스로 바로 자세를 추스리니까요. 그리고 앞바퀴 굴림의 190마력, 그리고 17인치의 편평비도 그렇게 높지 않은 타이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성향은 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한계는 괜찮고 밸런스는 좋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오를수록 이렇게 차분하게 이 노면을 진득하고 차분하게 깔고 이렇게 달리는 맛이 꽤 좋아서 엔트리급 벤츠라고 해도 벤츠 특유의 묵직하고 좀 안락한 맛이 있는데요. 그게 E클래스나 S클래스에서 느끼는 묵직하고 안락한 벤츠만의 어떤 감각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한 7, 80% 정도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장치는 없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기능도 없어요. 그건 좀 아쉽죠.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있습니다. 실내로 들이치는 엔진음은 뭐 보다도 바람 소리가 조금 크게 파고드는 편이고요. 풀 스로틀을 하면 아주 자극적으로 칼칼하고 막 날카롭게 속도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크게 아쉬움은 없습니다. 무난하게, 그리고 제법 높은 속도까지 무난하고 꾸준하게 속도를 올려 붙이는 능력도 좋고요. 그리고 승차감이 안락한데도 이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좀 둔덕이 있고 바운스가 있고 지저분한 도로를 달릴 때도 보면 꾸준히 이 노면을 추종하는 능력이 꽤 좋아서요. 안정적이고 편안합니다. 한 단씩은 뭐 무난하고 그냥 빠릿빠릿하게 DCT구나 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면서 변속을 하는데요. 두 단씩 이렇게 딸깍딸깍 거리면 그냥 그래요. 네. 자,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운시프트를 하면서 엔진 회전수를 좀 띄워 올리고요. 가속 페달 응답성이 좀 더 날카롭고 예리해지고 스티어링 휠의 무게가 묵직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조금 가벼운 편인데 유격은 없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차의 앞머리를 움직이는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만큼 까딱까딱해요. 꽤 날카롭게 반응을 하죠. 앞바퀴 굴림이지만 전반적으로 앞바퀴 굴림이라서 뭐 앞에가 되게 무겁거나 둔해서 운전이 뭉툭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은 크게 없습니다. 승차감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17인치 타이어를 낀 기본형, 거의 기본형이거든요. 기본 트림인데도 안락하고 편안하면서 이따금 가속 페달을 좀 밟고 추월을 좀 하고 할 때도 보면 느낌이 적당히 칼칼하고 적당히 벤츠만의 그 느낌 있잖아요.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것들은 꽤 살아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딸깍 하고 누르면 4기통 가솔린이지만 소리가 꽤 커지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아주 뭐 신경질적이거나 듣기에 너무 소음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브레이크는 뭐 그냥 요 정도 출력을 다루기에는 전반적으로 성능이 무난하고요. 브레이크 감각은 초반보다는 중반 이후에 확 차를 잡아 세우는 요 느낌이 확 좀 몰려 있어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무난한 컨셉이네요. 편하고 안락하고 좀 그런 편입니다. A필러가 생각보다 얇고요. 대시보드가 넓고 평평한 데다가 시트 포지션도 제일 낮게 해도 좀 높은 편이라서,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플래그 타입이에요. 깃발처럼 약간 A필러 뒤쪽 아래에 달려 있어서 그래서 뭔가 사각지대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이 7단 DC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시내에서 빠져나오면서 가고서기를 반복하고 차들이 많은 구간을 좀 다녀봤는데 아주 이따금씩 1단, 2단 저속에서 조금 톱니를 바꿔 몰 때, 기어 변속을 할 때 거치적거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이라고 감안할 정도예요.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밟고 옹 하고 다음에 촉 나가요. 네, 약간 그런 정도의 약간의 터보렉이 존재하긴 합니다.
디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치백이 더 마음에 들지만 뭐 A클래스 세단 타입, 3박스 타입의 전형적인 자동차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 A클래스 세단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옹색하거나 너무 작은 차를 뭔가 멋을 많이 내려고 하는 그런 좀 투머치한 느낌도 거의 없고요. 네, 그냥 단정하고 아담하고 컴팩트한 벤츠의 막내 세단 디자인과 스타일입니다. 연비도 리터당 12km가 넘고요. 190마력에 30이 넘는 출력 성능을 감안하면 무난해요. A220 세단, 엔트리급 세단이지만 벤츠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주행 질감과 감성 품질, 그런 것들을 한번 맛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옵션을 조금, 패키지를 조금 추가하면 4천 초반대로 올라서긴 하지만 3,980만 원이라고 하는 3천만 원대에 경험할 수 있는 벤츠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제법 있는 편이죠. 혼자나 둘이, 그리고 이따금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고 다닐 일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진중하고 단정하고 안락한 작은 세단을 찾으신다면 A220 세단, 이 모델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는 브랜드에 거는 기대치가 너무 크다면 그러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지만, 아, 벤츠가 이런 감성 품질과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좀 살짝 맛보고, 그리고 단계를 밟아서 뭐 C클래스, E클래스로 넘어가는 재미를 또 원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엔트리급이다 보니까 조금 실내로 유입되는 바람소리, 그리고 조금 더 묵직하고 진중하고 좀 부드럽고 넉넉하고 그런 느낌에서는 살짝 좀 떨어지긴 해요. A클래스는 아무래도 좀 차체의 크기가 좀 작고, 그리고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강조하려다 보니까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는 벤츠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운전 쉽고 적당히 실용적이고 적당히 고급스럽고 그런 벤츠의 느낌을 좀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시승 한번 해보십시오. A220 세단 모델의 주행 영상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조만간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좀 하나 준비해서 진행 중이거든요.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너무 고맙고 큰 힘이 돼서 꾸준히 이렇게 좀 촬영도 하고 같이 즐겁게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준비했으니까요. 좋은 경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A220 세단의 리뷰는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